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연규입니다. 이번 교육 지원 영상은 표준 공정 모델을 통해 실제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을 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는 제조 공정 현장의 비대면화를 이끌어 언택트 시대, 산업 환경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문전일 원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문전일입니다. 네, 원장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 개발하고, 네. 두 번째로는 개발된 정책을 근간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로봇 산업을 육성하려면 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들고 키워가고, 두 번째는 로봇 기업 경쟁력도 키워주고, 세 번째는 이 생태계도 강화시켜 나가는 이 세 가지를 주 전략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표준 공정 모델 실증 프로젝트를 제가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전략 중에 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가고 확산시키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표준 제조 공정 모델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로봇을 제일 잘 활용하는 부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여기엔 주로 이제 대기업이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하고 협력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워낙 제조 공정이 열악해서 지금까지는 로봇을 활용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공정별로 우리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봇 활용이 상당히 미흡했던 그 부분에 로봇을 보급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럼 표준 공정 모델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소기업들이 워낙에 어떤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 또한 안전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외국인 근로자까지 채용해봤지만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다 퇴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로봇을 활용해서 좀 해소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은 우리 자동차 산업에 주로 쓰는 뿌리 공정, 그리고 요즘 김치 제조 같은 식음료, 또 하나는 우리 봉제 공정 같은 섬유 산업, 이런 데 보면 로봇이 활용이 거의 없었고 상당히 작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데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한 14개 공정을 시범적으로 개발해서 금년에 실증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한 23개 되면 이것도 내년에 이제 또 실증해보고, 전체적으로 한 2020년까지 한 108개 공정을 표준 공정화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표준 공정 모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정은 어떤 공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대략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해에 대통령님 모시고 로봇 산업 육성하는 행사도 했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제조 산업 육성 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는 뿌리 산업, 그리고 식음료, 또 섬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이 제조 공정,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 공정이 더 우리가 앞으로 박차를 가야 되는 게 이 바이오 제조 쪽입니다. 그리고 의료 제조, 이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표준 공정 모델을 통해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 효과는 크게는 우리 기업 차원에서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생산성하고 품질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게 기업 측면에서는 로봇을 활용하고 자동화가 되면 이 생산성 품질이 올라가고 네. 또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우리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협력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협력사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동반 성장 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건 기업 측면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로봇 산업을 키운다 하지만 주로 로봇을 많이 쓰는 기업 위주로 해서 써왔는데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건 중소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그럼 이 중소기업의 로봇을 많이 활용하게 하면 로봇 산업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업이든 국가든 제조 경쟁력을 위해서는 생산성 품질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일례로 작업자가 감염이 되면 공장이 셧다운 되거든요. 또 셧다운을 최소화하거나 셧다운 됐을 때 얼마나 빨리 우리가 복원시킬 거냐.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효과가 되겠습니다. 로봇을 활용하면 그 셧다운 돼도 작업자로 인해서 셧다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앞으로 이 표준 공정 모델 실증 프로젝트 사업의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아까 우리가 보급 차원도 말씀드렸고 우선 보급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개발된 실증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이 실증 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표준 공정 모델을 개발만 하면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사용할 줄을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로봇을 표준 공정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제 컨설팅부터 해서 적용하고 이 로봇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공정이 안전성이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일련의 모든 그 과정을 정부 차원의 실증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고 이제 간접적인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표준 공정 모델 개발을 하고 아마 계속 우리가 이러닝으로 이제 보급하는 이유가 실제 사업에 참여 못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닝으로 교육을 받고 또 하나는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DB를 통해서 매뉴얼도 받아보고 설계 도면도 받아보고 이 직접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실증 사업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을 좀 더 제대로 일정대로 하고 확산시켜야겠다 해서 일정으로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작년에 14개, 금년에 23개 이렇게 했고 2023년까지 108개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108개 공정 외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바이오 의료 제조 공정에도 로봇이 많이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 바이오 의료 제조 공정에는 셧다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까지 추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문전일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